자, 이번 이야기는 전화를 받으시면 여보세요 하시는 분이에요.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아사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사라님,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무섭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무덤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 무덤. 근데 무덤. 우리가 살면서 조상님들의 묘를 가는 거 말고는 무덤에 갈 일을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갈 일 없죠. 솔직히 그렇죠. 누가 그리고 좋다고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거기는 체험하러 간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고인분들이 그쵸. 계시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죄송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무덤인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형님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으로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대뜸 슬아야 너 술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야 술 좋아하죠 이러니까 그럼 한 잔 하자. 내가 사겠다.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이러면서 되게 얼떨결에 약속을 잡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날 약속 시간이 돼서 약속 장소를 나가서 이제 형님이랑 되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한 잔, 두 잔 하고 있는데 그 형님 갑자기 본론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좀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시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런 거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나를 불렀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때 당시 이 돌비공포 라디오에 이제 한 3개월쯤 됐을 때였거든요. 3개월 신입차. 네, 그때쯤 네. 됐을 때였는데 이 형님이 목소리를 저란 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왠지 너인 것 같아갖고 불렀다.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래 맞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무당 좀 소개시켜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되게 진짜 몇 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래갖고 뭐 소개시켜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단 사정은 좀 들어보자. 그리고 이게 꼭 무당을 불러야만 일이 처리되는 건 아니다. 이게 충분히 그냥 간단한 번것들 같은 걸로도 충분히 처리되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사연을 얘기해 주시는 게 자기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시골에서 정원 생활을 좀 하시려고 네. 시골에다가 집을 하나를 구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해서 딱 가서 처음에 자기가 봤을 때 집 바로 뒤에 산이 있고 그냥 되게 누가 봐도 시골틱한 집이었대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좀 시골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밭일도 좀 가꾸시고 막 그러시려고 조그만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셨는데 그 집에 이사하고 한 3개월쯤 지났나?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다 모집을 하더래요. 우리 집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이 뒤에 있는 산에다가 과일 나무를 좀 심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산을 조금 깎아내고 나무 자란 거 잡초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제거하고 좀 대형 공사가 될 것 같으니까 종종 좀 자주 내려와가지고 작업하는 거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딱 하니까 산은 자기 땅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시골 집 같은 거 구입하는 기본적으로 땅도 같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산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형님이 그랬대요. 아니 뒷산은 우리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왜 과실나무를 좀 심으려고 그러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3개월 정도 시골에서 지내시면서 좀 모임도 나가시고 막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오래 사셨던 분들이 뒤에 땅 놀리지 말고 거기다가 뭐라도 심으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니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거 심어도 되냐 이러니까 저 산 주인이 우리도 누군지 모른다고. 예. 그리고 진짜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갖고 저 땅은 거의 그냥 주인 없는 땅 같은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뒤에다가 뭔가 심기를 막 권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아버지도 이제 혹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그럼 어차피 뭐 집주인도 안 온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나서 거기다가 좀 깎아내고 이제 과실투 같은 거 좀 씌우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막 데리고 오신 거죠 다. 예.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듣다 보니까 거의 반쯤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도와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때부터 거의 한 3, 4개월 정도를 거의 주말마다 찾아가가지고 뒤에 산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계속 보냈대요. 네. 그렇게 한 3, 4개월 정리를 하고 이제 나무 심을 단계가 돼가지고 아버님이 나무 막 사오셔가지고 나무 막 심고 길도 막 내시고 막 그런 작업까지 딱 가가지고 가족들도 이제 일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갖고 나머지는 맡긴다 이러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가족 친지들을 다 그 곳으로 불러들였대요. 네네. 다 불러들여갖고 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제 그 가족에 4, 5살짜리 애 하나랑 초등학생짜리 애 둘이 있었대요. 조카들이. 그 조카들이 이제 어르신들 낮부터 막 술 마시기 시작하니까 밖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나이는 진짜 땅만 파도 즐거울 나이잖아요. 예. 다 같이 그냥 땅 파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땅을 파면서 놀기 시작을 한 거래요. 땅을 파면서 이렇게 막 놀다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점점 해가 지니까 거기 모셨던 친지분 중 한 분이 빨리 내려오라고 해지면 위험하다고 산은 하면서 애들을 불러 모은 거래요. 그래갖고 애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갖고 이제 또 어른들끼리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모라고 하셨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모가 애들을 혼내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이 뭔 일인가 하면서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애 3명을 울고 있고 그리고 막 이모는 뭔가 화나갖고 삿대질하면서 애들한테 막 큰 소리 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렸대요. 아니 이모 뭔데 애들을 그렇게 갈구시냐고 사정은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땅을 파다가 방울을 하나 들고 온 거래요.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방울이 나왔대요. 근데 애들은 그게 뭔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딸랑딸랑 거리면 소리도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애들은 그냥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모가 되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으신 분이어가지고 방울 같은 거를 좀 많이 싫어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애들한테 그걸 혼내고 있던 거래요. 그래갖고 아 그냥 애들이 놀다가 그런 거 챙겨올 수도 있지. 뭘 자꾸 그러냐. 애들 그만 혼내고 좀 같이 우리랑 놀자 이러면서 이모를 끌고 나왔대요. 그렇게 그날 술자리가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해산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일 적당히 하시고 몸 챙겨가면서 일하시라 이러면서 다 헤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본인 일에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피곤해 죽겠는데 일단 전화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딱 받아갖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시냐. 나 이상하게 요즘 잠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그냥 막 새벽에 잠도 깨고 막 그냥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가윈도 좀 눌릴 그냥 말락한 느낌이고 나 요즘 너무 몸이 허하다고. 너 다음에 내려올 때 보약 좀 사와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일을 좀 험하게 하셨구나. 연세도 있으신데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러게 일 좀 적당히 하자고 그러지 않았냐. 일단 알았다. 내려갈 때 보약 좀 사들고 내려가겠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 일이 바빠서 한 2, 3주 정도 못 내려갔었대요. 근데 이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들 진짜 너 언제 내려올 거냐. 나 아버지가 너무 걱정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요즘 밤마다 막 컥컥거리면서 막 몸 뒤척이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죽은 시체 마냥 멍만 때리고 있다고 요즘. 예. 사람이 진짜 너무 이상해졌다고. 한번 내려와봐라.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진짜 몸이 안 좋으신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급하게 차를 끌고 그 시골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아버지가 진짜 앉으셔가지고 멍하니 창문 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아들이 왔는데도. 예. 그래갖고 막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이제 불렀대. 이렇게 막 툭툭 치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멍하니 이렇게 창문을 보다가 고개를 싹 돌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이 풀려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거 좀 심각하다. 일단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단은 아버지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보자. 이게 진짜 병 같은 걸 수도 있다고.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아보자. 이러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나서 병원으로 이렇게 갔대요. 네. 병원을 가니까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만 하더래요. 그냥 과로하셨고 아마 피곤하셔갖고 그런 걸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링거 놔주고 영양제 같은 거 약 처방해주고 그냥 보내더래요. 앞만 봐도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데 병원에서는 그런 말만 하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대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전조 증상 아닐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정신병원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아니길 바라야지 하면서 정신병원으로 갔대요.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아버님 옆에 놓고 어머니랑 자기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버님이 요즘 막 멍만 때리신다. 막 치매 같은 거 아니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둘을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밖에서 좀 기다렸대요.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가면서 갑자기 어머니만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또 앉아갖고 10분 정도로 또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 병원 왔을 때보다 조금 정신이 또렷해진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상담 같은 걸로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치매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의사가 뭐라 그러시냐 이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유도해가지고 대화를 진행을 해보고 간단한 검사 비슷한 거를 했는데 네. 치매 같진 않다라는 소견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냥 나왔다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 같은 건 좀 진행을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시면서 집으로 일단 가게 됐대요.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님을 이렇게 계속 쳐다봤대요. 진짜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창문만 보면서 멍 때리니까 저 왜 저러시냐. 진짜 사람이 이게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좀 사는데 하루 종일 앉아갖고 창문 밖만 쳐다보시니까. 근데 자기도 일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올라오게 됐대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본인 일에 치여갖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주말이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아버지 네.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으니까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직도 그러신다고. 그래도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할 일 해라 하면서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근데 자식돌이에서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어머님한테 아니다 내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내가 아버님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진짜 다음 주 주말이 돼가지고 또 차를 끌고 시골을 내려갔대요. 시골을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막 반기더래요. 그래갖고 어머니 뭐 이렇게 나를 반기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졌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방을 딱 들어갔는데 방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이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고. 산에서 요즘 막 일하신다고. 뭘 하는진 모르겠는데 그렇게 땅만 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산으로 이게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니까 정말 산 중턱쯤에서 아버지가 막 삽질을 하고 계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동그랗게 반경 한 1m 정도로 이렇게 땅을 넓게 파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대요.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니까 땅 파. 그러니까 왜 파세요? 그냥 파고 싶었어. 아니 나무 심으실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가지고 그냥 다 이유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땅을 파시더래요. 뭐 어쨌든 딱 봐도 움직이기도 하시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시니까 예. 그냥 진짜 할 게 없으셔서 땅 파시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아버지 좀 괜찮아졌으니까 올라가 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또 흘렀대요. 2주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딱 흐르고 나서 평일날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전화가 오더래요. 예. 이 형님이 하시는 일이 좀 고된 일이어가지고 평일날 부모님이 어지간하면 전화 안 하신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진짜 엄청나게 놀란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아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아빠가 관을 찾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관을 찾다뇨 이러니까 산에서 땅 팠는데 거기서 관이 나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되게 놀라셔가지고 예. 막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드리지 마시라고 나도 잘 모르니까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다. 딱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알았다. 안 건드리고 있겠다. 네 이번 주에 내려올 거냐. 내려와가지고 얘기하자. 이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대요. 예. 그 주 주말이 돼가지고 그놈이 또 차를 끌고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진짜 산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땅 파시던 곳에 진짜 나무관이 이렇게 떡하니 딱 드러나 있더래요. 예.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관이 나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산에서 관을 찾았을 때 이러면서 막 검색해보고 그랬대요. 예. 근데 검색 결과가 안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자. 동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도 알지 않겠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 계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갔대요. 걸어가가지고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 만나갖고 이제 막 사정을 얘기했대요. 산에서 땅을 팠는데 관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냥 다시 묻어 이러시더래요. 뭐 어떡하냐고. 무덤이었는데 무덤 자리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묻으라고. 드러내는 것도 예의 아니라고 죽은 자한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냥 묻고 나서 그냥 거기다 간단하게 묘비라도 하나 해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삽을 들고 다시 그 땅을 메우기 시작을 했대요. 관 위를. 관 위를 컵으로 막 펴가지고 메어갖고 간단하게 묘비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예쁘장한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나무는 글씨도 쓰지 않고 그 앞에다 이렇게 그냥 꽂아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만 됐겠지. 뭐 파낸 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다시 묻어드리고 묘비도 하나 해드렸고 내일 날 밝으면은 제사도 한번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이제 내려와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이 돼가지고 진짜 간단한 제사상을 간단한 음식 제사상을 좀 차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음식 좀 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올려놓고 제사 같은 걸 간단하게 지냈대요. 그 형님 생각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 이제 됐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인사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왔는데 한 이틀 후쯤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전화를 받았대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야 아무래도 니네 아빠 이상하다고. 그래서 뭐가 이상하신데요? 이러니까 야 어제 니네 아빠가 그 관 발견한테 또 파기 시작했다고. 내가 거기 관 있는데 아니냐고 왜 파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땅만 파셨다고. 오늘도 지금 땅 파러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싸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거 자기가 내려가 봐야 되겠대요. 그래갖고 회사에다가 이제 사정 어떻게든 간에 대충 얼버무리고 연차를 쓴 다음에 바로 다음날 이제 내려갔대요. 내려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그곳을 또 파고 있더래요.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냐고. 여기 관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덤 만든 곳 아니냐고. 아니 여길 왜 또 파고 있냐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뜯어 말린 거예요. 아들이니까 힘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질하고 있는 아버지 손 붙잡고 어깨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막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삽을 확 휘두르더래요. 예. 반사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자고. 도대체 뭐가 문제시냐. 왜 저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삽을 이렇게 한번 휘두르신 다음에
자기를 쫙 째려보다가 다시 또 땅을 파기 시작을 하더래요.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쳐다봤대요. 내려오실 때까지. 삽질을 하고 있을 때 삽 휘두르다 맞으면 안 되니까. 큰일 나지. 이미 본인한테 한번 휘두른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쳐다봤대요. 그날 해질 때까지. 해가 지니까 천천히 내려오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아갖고 아버지 얘기 좀 해달라. 왜 그렇게 땅을 파시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렇게 입만 다물고 계실 거냐. 사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누가 보면 진짜 완전 아버지 미친놈이로 보인다고. 진짜 왜 그렇게 하시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근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아들 입장에서. 막 진짜 엄청 쏘아 붙였대요 그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쏘아 붙이는데도 진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진짜 입을 꼭 다물고 계시더래요. 네. 근데 어떻게 연차는 하루밖에 못 썼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또 저러시면은 어쩔 수 없다. 경찰 불러라. 경찰이든 119든 불러갖고 말려라. 그거 아닌 거 이상 방법 없다. 어머니가 힘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해서 말려라. 이거 좀 이상하다. 앞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또 땅 파면 어떡하지? 막 이런 식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또 땅 파러 올라가셨구나.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말씀 좀 하세요.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내려올 수 없어? 나 지금 병원인데 너무 무섭다고. 병원이라고요? 누구 다쳤어요? 이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땅 파시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셔갖고 눈을 안 떠갖고 119 불러서 병원 응급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놀라갖고 회사 팀장님한테 급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내려왔대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니까. 예. 진짜 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래요. 일단 어머니 진정시켜 드리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요. 왜 쓰러지셨는지 원인도 모르겠다고. 지금 일단은 우리도 CT고 MRI고 한번 찍어보고 결과 나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게 쓰러지셨다고.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검사 부탁하고 결과 나오시면 알려달라 이런 다음에 어머니한테 사정 설명을 하고 나서 어머니 일단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어머니한테 차 타라고 한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집으로 딱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산을 이렇게 보시더니 앞만 봐도 저 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우리 무당이나 한번 불러보자. 무당이라도 한번 불러갖고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듣든 구판을 벌이든 간에 뭔가를. 일이라도 한번 질러보자. 안 그러면 아버지가 못 일어날 것 같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형님 입장에서 그래 그럴 수 있다. 어머니도 옛날 분이시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알았다. 내가 한번 용한 무당 알아보겠다. 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빙의 현상 같은 거예요. 완전히 암만 생각해도. 그래갖고 일단 알았다. 내가 무당을 연결을 해줄 테니까 형님 번호 나 있으니까 내가 그 무당한테 형님 번호 드리고 연락해가지고 잘 처리해봐라 라고 한 다음에 그날 이제 술자리를 끝냈어요.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무당한테 연락을 했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려가서 한번 직접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이게 그냥 빙의 같진 않다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려가셔갖고 이제 같이 처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저를 빤히 보시더니만 시간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갖고 아니 왜요? 4시간을 갑자기 왜 물어봐 이러니까 나 제자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어. 네가 내려가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아는 형님 부탁이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알았다. 내가 가가지고 좀 도와드리겠다. 어차피 제자분들이 하시는 것들이라고 해봤자 음식 나르고 음식 세팅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거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잘하니까.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무당이랑 같이 그 형님 아버님이 사시는 그 시골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무당이 산을 막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그 뭐 있어요? 이러니까 무당이 뭐 있다고. 와 근데 잔뜩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산이니까 잔뜩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형님 아버님 이렇게 하신 그 귀신은 보이냐고 이러니까 보이는데 좀 이상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요? 이러니까 왜 산이 아니라 집 바로 뒤에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묘가 저 산에 있는데 왜 집 뒤에 있냐? 이상하다. 한번 가서 직접 봐봐라 이러면서 무당이랑 같이 집 뒤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터벅터벅 걸어가니까 무당이 집 뒤에서 갑자기 저보고 야 저기 좀 파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라고 한 다음에 진짜 맨손으로 이제 흙밭이니까 이렇게 파려고 손을 딱 내밀고 진짜 3cm도 안 팠을 거예요. 그냥 한 두세 번 이렇게 딱 하니까 딸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방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형님한테 이제 갔죠. 그 형님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형 이거 아시냐고 방울 나왔다고 이러니까 이거 그때 우리 조카들이 파가지고 나온 그 방울이라고. 이모가 멀리 버렸다 그랬는데 그냥 뒤에다 버렸나 보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갑자기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건드려도 무당묘를 건드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깜짝 놀라갖고 무당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무당들 죽고 나면은 자기들이 쓰던 도구들 같은 거 같이 많이 묻는다고. 옛날에는 그게 더 했다고. 근데 하필 니들이 판 그 무덤이 무당묘라고. 예. 니들 이제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 어머니가 그거 도와달라고 부른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거 일단은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쉽지 않을 거라고. 진짜 쉽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일단 해보자 이러면서 어머님한테 음식 좀 차리시라고. 네네. 음식 차려갖고 간단하게 이제 재 올리면서 접시를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셋이서 음식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간단한 제사상을 딱 차려놓고 네. 무당이 간단하게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면서 접시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딱 추시더니만 이제 방울을 탁 내려놓으시고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진짜 1도 안 온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좀 이게 풀리는데. 나는 1도 신경 안 쓴다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고. 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방법 없는 것 같냐고. 이러니까 방법이 나는 안 보인다고. 이게 뭘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원인을 알아야지 일을 진행할 거 아니냐고. 원인이야 누가 봐도 자기 묘 해친 것 때문에 화가 난 건데 일단 왜 화가 정확하게 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괜찮아지는지 본인 입으로 들으려고 접신을 시도를 했는데 나를 1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얘기했죠. 일단 쓰러지게 계신 아버지부터 어떻게 하자. 형님이랑 어머님은 가셔갖고 아버지 모시고 와라. 일단 원인은 누가 봐도 저 몇 때문인 게 확실해졌으니까 무당이 이제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지 않겠냐. 이러면서 아버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모시러 간 동안 이제 무당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든 간에 한번 어르고 달래서라도 얘기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차 끌고 좀 멀리 나가 있어라. 나는 무덤에서 좀 이분이랑 어떻게든 간에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분은 산에 올라가시고 저는 차를 끌고 좀 멀리 나왔어요. 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차에서 그냥 멍 때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렸나?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갖고 집으로 들어왔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는 무당부터 찾았어요. 네.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셨다고 이러니까 무당이 이제 탁 일어나더니만 내가 몇 시간을 부르고 진짜 화도 내보고 진짜 어르고 달래고 다 해봤는데 진짜 그냥 완전히 쌩깐다구나. 와, 이런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나도 당황스럽다고. 일단 아버지부터 보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딱 보더니만 아이고,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고. 예. 이거 어떻게 홀렸길래 이러냐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면서 좀 다급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단은 니네 아버지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방으로 모셔갖고 눕혀놓고 있으면 내가 간단하게 의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눈은 뜨게 해줄 테니까 일단 니네 아버지한테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아버지를 형님이랑 저랑 같이 거의 들쳐업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다 이렇게 딱 눕혀놓고 무당이 다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나와갖고 이제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리니까 무당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눈 떴으니까 다 같이 들어보자고.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는 넌 특히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왜요? 이러니까 일단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게 왜 땅을 파가지고 그랬냐 막 하면 이제 아버지를 쏘아 붙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내가 파고 싶어서 판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네. 팠냐고. 파기도 싫은 땅을 왜 팠냐고 막 하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더니만 꿈에 웬 무당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파라고 나한테 지시를 했다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파라고 했다고.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라졌대요. 그런 꿈을 꾸니까 막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 야, 혹시 산삼 같은 거 묻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진짜 귀한 거 묻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대요. 이렇게 막 땅을 파는데 진짜 파도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흙만 계속 나오니까 그만 파야지 이러는데도 진짜 매일 꿈속에서 조금만 더 파봐 나올 거야. 좀만 더 파봐 나올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어르고 달래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그냥 그 말만 믿고 땅만 팠대요. 땅을 팠는데 관이 떡하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날 그 형님한테 전화하고 그날 또 잠을 잤는데 무당이 고마워하면서 씩 웃으면서 사라지더래요. 오. 갖고 그냥 햇빛을 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예.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님 내려오셔갖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갖고 그 묘를 다시 이제 메꾸자. 그리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놔뒀대요. 그래갖고 그날 무덤 다시 같이 만들어 드리고 비석 같지도 않은 묘비 같은 것도 꽂아 드리고 네. 다음날 제사도 지냈으니까 어쨌든 주인 없는 묘에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잘해주려나 보다. 그래 이거면 됐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또 그 무당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갖고 아버지는 당연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되게 좀 좋은 말 해주겠지. 그런 얘기 해주려고 나온 거겠지. 딱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멱살을 딱 잡고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목소리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없잖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아버지 꿈속에서 벙찌신 거예요. 뭐가 없냐고. 막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놔주시고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꿈속에서 무당한테 길었대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계속 막 흔들면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꿈에서 딱 깨가지고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우리 관을 열은 것도 아니고 아니 뭐가 없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땅을 다시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땅을 팠대요. 그날부터 또 땅을 이렇게 파니까 계속 땅을 또 파고 하니까 슬슬 또 관이 나올 시점쯤까지 또 간 것 같더래요. 자기 생각. 예, 예.
근데 이대로 왠지 파면은 안 될 것 같더래요. 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제발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간에 찾아주겠다. 진짜 얘기 좀 해줄 수 없냐 이러면서 이제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얘기를 했대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무덤에서 진짜 쑥 하고 무당이 나오더래. 예. 그러면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때부터 기억이 없더래요. 그때 쓰러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방울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거 누가 봐도 방울 찾는 거네. 예. 이라고 무당한테 얘기했죠. 아까 주운 방울 그거 넣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당도 그래 그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야밤에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해가지고 3명이서 삽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무덤을 팠어요. 오, 예. 그 무덤을 진짜 숨도 안 쉬고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팠던 것 같아요. 네. 삽 들고 그렇게 땅을 파다가 하다가 이제 삽에서 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관이 나온 거예요. 관을 열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갖고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방울을 싹 올려놓고 다시 흙을 다 덮었어요. 다 덮은 다음에 아 이제 됐겠지. 이제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동분 비스무리하게 어떻게든 간에 만들고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된 거냐고 이러니까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고. 이게 맞다면은 이분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셔서 내 부름에 응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 옆에 잠깐 서 있으라고 내가 여기서 다시 이분이랑 접신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러면서 무덤 앞에 털썩 앉으시는 거예요. 털썩 앉아갖고 판손으로 방울 이렇게 천천히 흔드시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목소리 톤이 좀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갑자기 한다는 말이 일단 찾아줬으니까 고맙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일단 형님은 거기서 굳으셨고 이제 대응할 건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일단 방울 때문에 그러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 괜찮은 건가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아니 안 된다고. 이걸로는 안 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이러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일단 알았다. 우리가 한번 여기 땅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면 되시는 거냐? 이러니까 그래 난 내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근데 이것들이 아주 단 한 번도 안 찾아왔다고. 내가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그냥 심술 좀 부려봤다고. 근데 이왕 심술 부린 거 끝까지 부릴 거라고. 내 자식들 데리고 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접신이 풀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땅 주인이 대대손손 그 집 집안이었으면은 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형님이랑 저랑 무당이랑 회의를 한 거죠.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찾냐. 말이 안 된다.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 방법 없냐 이러니까 와 진짜 미안하다고. 무당령들은 잘 안 건드린다고. 아, 나도 지금 좀 많이 후달린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와 그래갖고 형님한테 얘기했죠. 일단은 형님이 그 지적도 떼가지고 땅 주인 찾아서 전화해봐라. 나 진짜 운 좋으면은 땅 주인이 자손일 수도 있다. 네. 일단은 땅 주인이랑 통화를 해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 형이 듣고 나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 알았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고 나서 저랑 무당이 이제 같이 올라왔죠. 저 운전하고 무당이 이제 조수석 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무당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빨리 차 돌리래요 저보고. 느낌이 쎄해져가지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차를 돌렸죠. 차를 돌려갖고 이제 가면서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생각을 해보라고. 얘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심술 부리겠다 그랬다고. 자식 데리고 온다는 게 당장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영가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고. 당장 안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심술 부리겠다는 거잖아. 오. 어떡하냐고.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다 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 내려갔어요. 바로 쭉 다시 내려가가지고 딱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무당 예측대로 집 안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고 막 비명소리 들리고 난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형님 아버지가 진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이제 다 헤집으시는 거예요. 막 가구 같은 거 던지시고 끌어내리시고 막 그러면서 있는 물건이랑 다 던지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그만하라고 하면서 지금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고 있고, 형님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당이 딱 들어가가지고 딱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만해!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니까 형님 아버님이 딱 멈춰요. 그러면서 무당이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뺨을 팍 치는 거예요. 내가 무당령이어서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똑같은 직종이 이랬으니까 안 건드리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산 사람한테 뭐 하는 거냐고. 우리 네 도와주려고 땅 주인 찾아갖고 연락해볼 거고 하나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못 기다리고 이 집을 떨고 있냐고. 너 나랑 한번 해보자. 너 나랑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오. 이러면서 아버님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진짜 무당을 쫙 째려보더니만 해봐. 그래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야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 한번 해보겠다고. 너 한번 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러면서 아버님 뺨을 한 대 또 팍 치시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때렸다고. 근데 기절한 거라고. 니네 아버님 모시고 올라가자. 이건 당집 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이거는 네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내가 운전하고 아버님 조수석에 태우고 너랑 형님이랑 어머님 셋은 형님 차 타고 따라 올라오라고. 갖고 그 아버님 이제 들쳤고 조수석에다 올려놓고 저랑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그 무당 당집으로 이렇게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무당이 차에서 못 내리잖아요. 혼자서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조수석 가가지고 아버님을 딱 들쳐갖고 이렇게 딱 내려놨죠. 당집 중앙에다가. 근데 무당이 밖에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안 하세요 이러니까 나 올라가면서 동료를 불렀다고. 진짜 쟤 한번 끝장 갈 거라고. 나 혼자서 안 될 것 같아갖고 한 2명 더 불렀으니까 오고 하자 이러신 거예요. 밖에서 진짜 또 멀뚱멀뚱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네. 딱 내리는데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한복 입고 왔거든요. 아. 오색 한복을 딱 입고 오셨어요.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또 기다렸어요. 그분까지 이제 또 기다렸어요. 또 차 한 대가 싹 오더라고요. 내리는데 또 누가 봐도 무당이에요. 또 한복 입고 오셨거든. 그래갖고 와 무당 세심히 해볼만 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니네 밖에서 기다리라고. 무슨 소리가 나도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세 분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막 떨고 계시고 저는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안 되면은 하나 치겠다고 3명을 불렀는데 그거 안 되면 지들이 쪽팔려서 제대로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안도를 막 시키고 있었어요. 진짜 안에서 막 깽가리 치는 소리 들리고 막 징 치는 소리 들리고 막 별의별 소리 막 다 들리면서 거의 한 1시간을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기다렸죠 그냥 그 소리 계속 들으면서. 한 1시간쯤 딱 시간이 지나니까 징 소리가 징 하더니만 딱 멈추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아 끝났나 보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무당이 이렇게 딱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갖고 됐다고. 끝났다고. 진짜 끝났다고. 이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머니랑 아들분을 막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 했으니까 아마 내일은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게 놔두라고. 이러면서 아버님을 그 무당 2분이 들쳐업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차에 태워드리고 그 무당 두 분 가시고 진짜 일만 하고 가셨어요. 그분들 한마디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소개해줬던 그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산에선 땅 함부로 파지 말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 안 좋으면은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뼈도 나오고 그런다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딱 해주시고 이제 형님이랑 어머니랑 가신 거예요. 저 이제 무당이랑 남아갖고 무당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한 거냐 이러니까 그냥 우리 세 명이서 신 불러갖고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다구리 쳤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예. 힘은 안 드셨어요 이러니까 야 우리가 힘들겠냐 우리 모시는 신들이 힘들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무당령은 도대체 왜 하필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했냐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화가 났을 거래요. 그치. 예, 그 조그만 애들이 자기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아마 아버님한테 좀 안 좋은 짓을 해가지고 네. 아버님이 멍을 때리신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일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땅 파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땅 다 파고 나서 무덤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것들이 자기 방으로 안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을 거라고. 근데 거기서 좀 실수를 했던 게 하필 무당이 와가지고 대화를 시도해보니까 그 무당령 생각에 야 이거 잘만 하면 내 소원도 이룰 수 있겠는데? 얘네들이 부탁 들어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마 더 난리 핀 걸 거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 다 듣고 나서 일단 어쨌든 끝난 거죠 이러니까 끝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한 2주쯤에 좀 걱정돼가지고 형님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진짜 다음날은 꼬박 잠만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갖고 이제 멀쩡해지셨다고 패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멀쩡하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오, 다행이다. 와, 이거. 네. 야, 결국에는 무당 여러 명이서, 와.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무당 묘? 이걸 그쵸. 잘못하다가 그냥. 괜히 진짜 덤탱이 엄청 쓸 뻔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형님이랑 후에 통화하면서 그 말 했었거든요. 어쩌면 그날 깽판을 친 게 다행일 수도 있지 않냐. 예. 만약에 이거 진짜 가족 찾기 됐으면 우리 큰일 났다. 그러게.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죠. 그날 이후로는. 그리고 또 다굴에 장사 없다고. 오늘 아사라님께서 진짜로 오랜만에 좀 길게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이런 시간들 너무 좋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사라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확실히 다굴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그 아버님의 또 잘못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도 아닌데 결국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다행히도. 누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뭐 안 좋게 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고 저는 그 묘는 쳐다도 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오늘 아마 좀 소름 돋는 직업 괴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 꼬마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아닙니다. 정말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동네 꼬마님 오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예. 하고 계신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일까요? 이야기를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어릴 적 20대 중반 때 얘기고, 나머지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제 직업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네.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 스무스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 제 나이는 이제 30 후반이고, 예. 2010년 7월 29일
제가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똑똑해서 기억을 하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하는 카페가 있어요. 오호. 거기다가 제가 공유하는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제 글을 다시 보면은 그때 기억을 정확하게 날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 날에 제가 모 햄버거 가게에서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배달을 저는 이제 맡고 있었는데 네. 밤에 주로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시급 1.5배거든요. 야근수다. 예, 여기가 지방 도시인데 그 해당 햄버거 가게 배달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됐을 때예요.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는 완전 개꿀인 거죠. 배달이 예. 안 들어와요. 그 당시 시급이 4,000원이 조금 넘었던가 그랬을 건데 1.5배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갖고 제가 9시쯤 출근을 해서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파트였는데, 새벽 4시쯤 딱 퇴근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인근 대학교 옆에 휘트니스에서. 그 휘트니스 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은 지어진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근데 제가 거기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구조랑 그런 걸 잘 알아요. 배달 들어와서 가게에서 햄버거랑 이것저것 챙겨줘가지고 가방에 싣고 출발을 했어요. 예.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아울렛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건물이 디귿자 모양 내지는 미음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 가운데는 사람들 뭐 공원 형식처럼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건물은 피트니스를 들어가려면 내가 오토바이를 받치고 걸어서 한참 가서 3층에 있었거든요, 피트니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휘트니스 한가운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걸 타고 가든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호. 그러니까는 지하 2층으로 그냥 내려갔어요. 왜냐면 구조를 아니까. 새벽 4시에 지하 2층 굉장히 조용하죠. 딱 이제 오토바이 받치고 이제 휘트니스 누르고 올라가서 햄버거 드리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결제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지하 2층이에요. 그래서 지하 2층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아마 배달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희한하게 배달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문에 머리를 거의 그냥 닿을똥 말똥 가까이 딱 대고 기다리게 돼요. 사람 이상하게. 예. 문 열리면 바로 그냥 나가려고. 예. 그래서 저도 늘 하듯이 그냥 바로 앞에다 머리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바로 딱 내렸는데 한 발자국 딱 딛고 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이 가득 켜져 있어요. 근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아예 완전히 암흑 공간인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눌렀나?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가지고 층수를 봤더니 지하 1층인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 건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물이 신축을 하고 이제 꽤나 유명한 모 영화관이 지하 1층에 입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은 상태였거든요. 그 지하 1층이 비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은 그 옆에 있는 대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버튼을 같이 누르면.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다시 타가지고 닫힌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진짜 10년이 넘은 지금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예. 딱 정원초가 버튼이 뜨면서 경고가 울렸어요. 삐 하고. 오, 10,000원. 예, 정원초가. 예. 야, 이게 사람이 일단은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와요, 몸에서. 예. 그러면서 어지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가 멍해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잖아요. 예. 저 멀리 불빛은 하나 보여요. 비상구.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제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 몰래 학교에 늦게 남아서 친구들하고 강령술도 해보고 아이고. 폐가도 가보고.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귀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 귀신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사후세계가 있냐?
예. 니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냐. 난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로. 예. 근데 막상 귀신은 보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딱 닥치니까 머리가 곤두서고 막 심장은 뛰고 다리는 후두루들거리고. 근데 이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서 저 비상구로 뛰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 비상구로 뛰어가서 지하 2층으로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불이 켜져 있는 그나마 이 엘리베이터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제 핸드폰이 돌비님은 혹시 햅틱폰 아시죠? 알죠, 알죠. 스마트폰 전에 햅틱이라고 터치긴 터치인데 꾹 눌러야 되는 터치 아시죠? 예. 걔는 후레쉬 기능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내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데 일단은 후레쉬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후레쉬 다 되지만 네네. 이런 생각이 다 들면서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5초? 6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예. 정원초가 버튼이 딱 꺼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로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매장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안 믿죠. 누가 이 말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제 말을 믿었냐면 매장에 도착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온몸에 닭살이 돋아있어요. 제가 팔이건 뭐건. 그러니까 제가 닭살 돋아있는 거 보고 믿긴 믿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런갑다 하고 새벽 4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같이 일하는 그 햄버거 그 카페 거기다가 이제 이 글을 올리고 잤죠. 그리고 이제 며칠 더 일을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내가 그때 진짜 지하 1층을 눌렀나? 그 생각이 뇌리에서 안 떠나요. 그게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피트니스가 있는 건물을 갔어요. 제가 근무가 아닌 시간에 낮에. 그랬더니 관리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쬐까맣게. 그래서 관리동에 가가지고 저기 혹시 죄송한데 제가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한번 CCTV를 좀 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듣더니 그냥 안 보여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그래갖고 CCTV를 같이 봤는데 CCTV가 뒤에서 앞을 찍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문 쪽을 찍는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층수를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지하 1층은 제가 안 누른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지하 1층은 애초에 누르고 싶어도 못 눌러요. 왜 그러냐면 예.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열쇠 구멍이 있는 엘리베이터들. 이게 뭐냐면은 락을 거는 거더라고요. 예. 어떤 해당 층수를 안 눌러지게 이걸 열쇠를 넣어서 락을 풀으면 그 층수가 눌러져요. 근데 지하 1층은 애초에 그 영화관이 입점을 했다 폐점을 한 상태에서 아예 비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도난이나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어찌됐건 지하 1층에서 문이 열린 건 맞아요. 왜냐면 층수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이 열리고 정원초가 뜬 것까지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도 야 이거 뭐 기계에 오르겠지만 정말 무서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순간 진짜 더 무서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되게 짧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초, 6초. 네. 1분을 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속에서는 1분을 넘게 서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몸이 앞뒤로 슬슬 흔들고 있어요. 제가 예. 나갈까 말까 하면서 몸을 살살 흔들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비상구로 나갔으면 나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갖고 제가 관리자분한테 여쭤봤죠. 만약에 제가 비상구 그 불빛을 봤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전원 내려가 있어요. 오, 비상구 그거는 전기 라인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지하 1층 쪽 라인은 전기를 아예 다 끊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다 끊어서 아마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상구 그 불도 아마 안 들어올 거라고 지하 1층은. 그리고 어차피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셨어도 문 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소름이 너무 돋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에 이끌리듯 내려서 그 햅틱폰 그 액정 불빛 하나 믿고 비상구까지 뛰어가가지고 문을 열었을 땐 문이 안 열릴 것이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자니 엘리베이터 문은 닫혀가지고 암흑천지가 돼 있었을 건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리가 들릴 것도 없을 것이고, 나는 1분 동안 도대체 몸을 흔들면서 뭐 하고 있었나. 이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제가 제 영상을 제 눈으로 보면서도 까딱까딱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안 나간 거는 뭐 조상이 도왔든 신의 한 수다, 이거. 신이 도왔든, 예, 짤막하지만 참 제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정말 강력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 일을 겪고 나서 배달을 그 해당 휘트니스를 사실은 몇 번 더 갔어요. 예. 몇 번 더 갔는데, 그때 휘트니스도 그때 먼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비슷한 시간에 오더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에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 배달을 갈 때. 네. 이거를 바깥에도 오토바이를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배달을 할까? 아니면은 지하 2층에서 똑같이 한번 가볼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죠. 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탔죠. 똑같이 내려왔죠. 아무 일도 없었죠. 예. 심장이. 그쵸. 이게 똑같은 상황이 예. 또 벌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얘기로 들어서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땐 몰랐는데 막상 그때 제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아무리 무서운 걸 쫓아다닐 정도로 좋아하는 저였어도 다시는 그런 경험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 있는 털이 쓰더라고요. 야, 이거 소름 끼친다. 그러면 네. 이거는 배달할 때 이제 직업 괴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네. 직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이제 딜러분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네. 겪을 수가 있나요? 네, 있죠. 왜 오. 그러냐면 저도 지금 제보드린 한 가지 얘기가 있고, 그쵸. 제 선배들 같은 경우도 돌비님한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에는 그쵸. 차마 말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일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저희 직업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차를 파는 딜러예요. 예. 그리고 국산차 쪽이고요. 네네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이나 전봇대 족자가 걸려 있고, 맞아요. 뭐 할부 뭐 매달 얼마, 연락처 딱 써 있고, 뭐 김 팀장, 오 팀장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만천하의 전화번호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온다는 거는 통화를 함과 동시에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린 통화를 하게 돼요. 네. 차를 살려는 사람은 갑이고 저희는 을이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싶다, 뭘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의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밖에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 자체가. 서비스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영업도 간략하면서도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은, 입사를 하게 되면은 교육을 받고 동기들이 생기잖아요, 전국에. 네네. 경기도권에 있는 동기한테 있었던 일인데, 뭐 짤막하게 고객이 전화가 와서 시승을 하고 싶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A 지점이다.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와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하나만 도와줘라. 오는 길에 B 지점을 들려서 물건 하나만 들고 와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일은 좀 많아요. 심부름 시킬 겸 뭐 할 겸 해서. 예. 심지어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대리 타기 싫어갖고 시승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영업상 운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겁니다, 그건. 아. 이 친구가 물건을 집어서 말한 곳에 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두절인데, 경찰에서 전화를 받게 됐죠, 며칠 있다가. 네네. 날른 물건이 굉장히 나쁜 약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영업사원들이 시키면 할 수 없다는 걸 이용을 해서, 예. 자기네들은 완전히 불법으로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얼굴 하나 뭐 하나 보여줄 거 없이 이 사람을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나쁜 약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 안전한 운송 방법입니까? 예. 하나 운반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를 받긴 했지만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사건이 사건인지라. 그러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에 좀 노출이 돼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 말고 사람한테도 많이 위협도 당하고요, 실제로. 예. 왜냐면은 매장에 와서 차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나한테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담을 받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부르는 목적이 불순하다면요. 뭐야. 예,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예. 그런 목적으로 부르는 거라면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 저희는 못한다고 했던 게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한번 네. 조율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엔. 아, 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 영업사원들 보면은 항상 매장에 앉아있고 편하게 쉬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쵸. 나가서 사람을 만나든 뭐 예. 누구를 만나든 하는데 보통 전봇대에다가 족자도 걸고 막 해요, 저는. 낮에 점심 먹고 한참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제가 입사한 지 그때가 한 1년이 좀 못 됐을 때예요. 네네. 그때가 19년도인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세상 설렙니다, 진짜. 딱 받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다니는 뭐 해당 종교 시설의 사모님이 차를 좀 구매를 하시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사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야, 진짜 좋다. 그랬더니 저녁 8시쯤에 혹시 출장 상담 가능하냐? 그래서 저는 24시간 대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좀 이따가 저녁쯤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때 미팅할 장소를 알려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목소리도 차분했고 괜찮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로 제 거 명함이랑 또 남겨드리고 매장에서 당직자하고 6시에 같이 밥 먹고 좀 놀고 있었어요. 좀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안한데 일정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밤 10시에도 혹시 상담이 가능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새벽 4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요, 저는. 그래요? 3교대 분들도 있고 2교대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간다고 그랬더니 주소를 문자로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직자 보고 일찍 가려면 가라. 내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매장은 닫겠다 하고 매장에서 이제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해당 차종 카탈로그랑 그다음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미리 제가 몇 가지 견적서도 뽑고 예. 준비를 이렇게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지를 찍어봤더니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교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미팅이니까 9시에 출발했더니 9시 반이 좀 넘었나? 그때쯤 이제 해당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진짜 시골 중에 깡시골로 들어가면은 인간 없는 시골을 거치면은 이렇게 앞에는 민가가 한 2-3개가 있었고 그 안으로 길로 더 쭉 들어가면은 해당 목적지를 찍은 집원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집원은 일단은 다 폐가 밖에 없어요. 다. 불이 꺼져 있어서 폐가가 아니고 그냥 딱 보면 폐가잖아요. 알잖아요. 집원을 내가 잘못 찍었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도착했으니까. 도착했는데 여기 혹시 뭐 주택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집원이 안 나와서 일단 거기를 알려주셨대요. 그 안쪽으로 길 하나 보이시죠? 그러길래 이렇게 봤더니 산길이 하나 나 있어요. 예. 차가 다닐 수 있는 산길. 이게 뭔 길이냐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소방도로예요. 산에도 소방도로가 나 있어요. 오. 깊은 산 중에도. 그 소방도로 길이더라고요. 이 길로 쭉 들어오면은 보일 거래요. 그래서 저도 무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하고 이제 차 다시 끌고 쭉 들어갔는데 외길이에요.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데 15분을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속도를 못 내니까. 한참 들어갔더니 기도원이 하나 보여요. 예. 기도원이 하나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이상한 점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오래된 철 입간판에 이렇게 기도원 써있고 낡았지만 십자가도 있고. 예, 있어요. 예. 하우스예요. 일단은 그 기도원 자체가 비닐하우스에 위에 검은 두꺼운 천이 씌워져 있는 그런 하우스고 입구는 양철문 비슷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차를 대고 전화를 드렸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사모님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네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뭐 엔진 소리를 듣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뭐뭐뭐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이제 정중하게 하고 돌비님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살려는 차가 왔어요 지금. 예. 어떻게 이 똑같은 차가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사를 오.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차 좀 봐도 될까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쵸. 그게 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를 한번 보시죠. 어두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랑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냥 들어오래요. 그래서 뭐지? 일단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발을 벗고 기도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좀 쬐까맣게 뭐 십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진 않고 좀 크게 십자가 있고 방석이 1m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쭉 깔려 있어요. 방석이.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제 목사님, 예. 사모님, 그 다음에 신도분이 3분 있었어요. 여성 1분, 남성 2분. 그래갖고 사람이 그래도 여기 꽤나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사 정중하게 하고 다시 또 어디 누굽니다. 똑같은 레파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월 달이면 추워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에 위에 마이를 입진 않고 경량 패딩 같은 거 하나 입고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경량 패딩은 벗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단정해 보이려고 경량 패딩을 한쪽에 벗어놓고 가볍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종교가 뭐냐고. 현재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때도 기독교였고. 예. 근데 그 전에는 불교였습니다, 제가. 예. 제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은 아닌데 제가 주기도문도 외우지만 반야신경도 외웁니다, 제가. 예. 그래서 불교인분을 만나면 반야신경을 외우고 기독교인을 만나면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제가. 예. 정석이죠. 제가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기독교를 실제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좋으신 분이 왔답니다. 좋으신 분이 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게 많다.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잡아야 되고 막 이런 말씀을 쭉 주시더라고요. 예. 이단 냄새 풀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쓸데없는 얘기를. 저는 2단이 아니고 3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차만 사면 돼요, 솔직히. 저는.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이제 있었더니,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오래요. 예?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삼배를 하고 오래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기독교는 십자가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기독교 오래 네. 교회 다닌 것도 아니지만, 저는 뭐 3,000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차만 사면, 가가지고, 되게 정중하게 삼배를 했어요. 예. 원래 삼배가 굉장히 존경을 뜻한다로 알고 있으니까 정중하게 삼배를 하고 이제 와서 저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 PC 빼고 아까 챙겨온 카탈로그 뭐 이것저것 빼가지고 견적서랑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많이 물어보세요. 가격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관심이 없으세요. 딱 상담을 해보면은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데 솔직히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죠. 얼굴로 내색은 안 해도 예. 이 시간에 사람을 여기까지 불렀을 때는 저는 가면서 이거는 무조건 계약이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간 사람이에요. 상식적으로 밤 10시에 불렀으면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차에 관심이 없길래 이건 뭐지? 이거는 정말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신데 더군다나 이건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는 자동차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다른 얘기만 자꾸 하세요.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단, 3단 그쪽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차량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는 딜러님께서 알아서 조합을 하래요, 저보고. 예. 그래가지고 후닥닥 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슬슬 이 본능 밑바닥에서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경고등이. 예. 여기서 나가고 싶다. 왠지 나 기분이 안 좋다, 지금 여기가. 그렇죠. 경고등이 살살 켜지기 시작을 해서 일단 어떻게든 빨리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차를 어떻게든 팔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색깔은 뭘로 하고 뭐뭐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얼마고 하면서 태블릿 PC 열어가지고 체크하고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실 거냐 했더니 사모님 이름으로 계약을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모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최땡땡인가 뭐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넣고 핸드폰 번호요? 그랬더니
핸드폰 번호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넣고 사실은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게 신분증과 본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계약금하고. 그렇죠. 예. 요거를 제가 해야 다른 영업사원이 제 걸 못 뺏어가요. 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태블릿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사인을 좀 받아야 되니까 자, 칸이 두 개가 떠요. 왼쪽 칸에단 조남을 써주시고 오른쪽 칸엔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도 십자가고 사인도 십자가예요. 오. 그래서 사모님 그게 아니고 그 조남이랑 실제 아까 불러주신 그거를 좀 적어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이름이 이거야. 나는 이름 없어. 난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게 지금 말만 들었을 때는 이 상황이 날 데리고 장난치는 것 같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냐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과 신도분과 사모님이 그 표정을 짓고 저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장난 같진 않더라고요. 진짜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경고등이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땡땡땡땡 하고 야야야야 빠꾸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인은 매장 돌아가서 내가 그냥 하자. 아까 이름이랑 넣은 게 있으니까 신분증을 찍어야 돼요. 태블릿으로. 신분증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거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계약이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랬더니 나중에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제 거 이제 명함 아까 드린 거 있으니까 명함 뒤편을 보시면 저희 회사 계좌번호가 써 있으니까 거기로 계약금 10만 원만 꼭 입금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제 막 주섬주섬 챙기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여기까지 와서 너무 고맙다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래요. 차가 한 잔이 아니고 밥 먹음도 마시기 싫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은 가다가 소변도 이렇게 마렵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물을 안 먹는다고 제가 워낙에 신장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길래 향기만 맡긴 했어요. 제가 마시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시기가 싫었어요. 제가 예. 원래대로라면 마셨을 거예요. 고객이 주시는 건 먹거든요. 예의상으로라도 입을 대요. 근데 입을 안 댔어요. 제가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은 제가 내일 또 전화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어찌됐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인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입을 처음으로 여셨어요. 그 이후로 저기 자고 가시죠? 그래요. 오? 그래서 예? 저 집에 아기도 있고 저 와이프도 있고 저 집에 가가지고 저도 제 일을 마무리 짓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한데 저 집에 가서 좀 잘게요 하고 가방 딱 챙겨서 있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람이 눈이 시뻘개진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대노를 하시면서 자고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종이 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준비를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못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요즘 저희 차도 이제 다 스마트 키잖아요. 예. 스마트 키에서 차에 다가서서 문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데 일부러 키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튀면 열린 버튼을 누르고 튀려고. 왜냐하면 그래야 차에 갔을 때 바로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열린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태블릿이고 뭐고 손에서 다 놓고 제 거 옷이고 뭐고 다 놓고 튀어나갔어요. 그냥. 제 본능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딱 튀어나가는데 문이 아까 제가 열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기도원 문을. 신발도 안 신었어요. 예. 문을 딱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얇은 양철로 되어 있는 문인데 제 몸무게가 좀 나가요. 제가 0.1톤까지는 아니고 그 밑인데 어릴 적에 운동부도 했었고 나름 힘이 있다고 자신을 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제 어깨가 부서지는 문이 부서지는 둘 중 하나 부서지겠지 하고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이 일단은 부서지면서 열렸는데 그때 제 와이셔츠 뒷목이 잡혔어요. 아까 근데 제가 탁 뛰쳐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 남성 신도분 두 분이 같이 있났거든요. 동시에. 제가 튀면서 그걸 봤거든요. 소름 돋아. 와. 잡혔어요. 제 뒷목을. 딱 뒷목을 잡혔는데 저도 레슬링 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은 안 진다고 자신을 해요. 예.
어차피 와이셔츠니까 와이셔츠가 터져 찢어지는 말든 초인적인 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목 뒤에 핥힌 느낌 나고 와이셔츠 북 소리 나고 앞에 단추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팡 뛰어서 차로 일단 갔어요. 근데 네. 자동차 머리 방향이 기도원을 향해 있어요. 차를 돌려서 나가려면 거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돌려야 돼요. 그쵸. 시간이 공터 걸려. 크기가 작아요. 예. 일단은 차 문을 열고 타면서 왼손으로 문을 잠그고 저는 2차 딜러니까 2차 버튼 위치는 다 알잖아요. 예. 바로 문 잠금 버튼 눌러서 일단 문부터 잠궜어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딱 누르는데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까지 걸리는데 2초 정도 걸리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다당탕탕탕탕 소리 나고 차 때리는 소리. 상식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없지 않은 이상 제 차를 그렇게 두들기고 쫓아 나와서 옷이 찢을 정도로 목덜미를 잡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돌비님? 절대 그럴 수 그래서 없죠. 바로 후진기어 놓고 전진기어 놓고 사람이 밟히든가 밑에 깔리든가 저 신경 안 쓰고 차를 돌렸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그 순간만큼은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썼어요. 예. 차 돌려가지고 다시 산길을 막 내려오는데 손은 덜덜덜덜덜 떨리고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셨어요? 너무 급하니까. 신발 안 신고 운전해보면 운전이 되게 느낌 이상해요. 맞아요. 운전도 하기 힘들고 그렇게 이제 마을까지 다시 나와서 자꾸 눈밀로로 뒤를 보는데 쫓아오는 사람은 뭐 안 보이죠. 사실 뒤에는 암흑천지여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차를 따라잡기 힘들었을 거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혹시 사람을 잡아다 파는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닌가. 오. 그러면 내가 이 마을 초입에 들어올 때 인가 몇 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나쁜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나를 막는 거 아닌가. 만약에 막고 있으면은 그냥 차로 밀고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다 하면서 내려왔는데 막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 다행이다. 근데 오. 집을 바로 못 갔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3살이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온다고 하면 내 아들과 아내까지 있으면은 내가 여기까지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다른 시까지 넘어가서 엄청나게 뺑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일부러 아예 타 시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공터나 사람 없는 쪽에 가서 차를 세우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시 또 크게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게 뭔 꼴이냐 막 얘기하길래 내 와이프가 이제 무서운 얘기를 되게 못 듣고 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라서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객과 몸싸움이 있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그걸로 철 좀 들어라.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살면 쓰겄냐. 어이구.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래 뭐 내 잘못이다 하고 일단은 잤어요. 푹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 이렇게 사람을 물먹일 수 있나? 진짜 나도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나도 그냥 딜러 아니다. 옛날에 내가 운동도 했었고 소위 생활한다는 동생들도 이제 아는 나도 그래 나도 내 나름 성질이 있어. 그래서 혼자는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가겠고요. 예. 소위 말하는 생활한다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건달분들. 이제 근다고 해서 뭐 그 동생들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깡다고 좋은 친구들이니까 예. 자 해가지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긴 솔직히 무섭다. 얘기를 했더니 가재요. 심심한데 잘 됐대요. 예. 그래갖고 우리 매장으로 일단 와라. 같이 출발하게 내 차로. 그래서 이제 동생이 둘이 왔어요. 예. 둘이 와가지고 야구 배트랑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골프채랑 예. 트렁크에 싣고 동생 하나는 그 휘발유까지 받아왔더라고요. 오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죠. 막 자기 성질이 이렇다는 거 뭐 과시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동생 둘이 있으니까 좀 이제 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을을 지나서 다시 산길을 타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 머릿속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기도원에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예? 전봇대가 연결된 게 없어요. 거기는.
소방도를 타고 15분을 넘게 들어가는데 뭔 전기가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어? 근데 저는 밤에 갔을 때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다시 그 자리로 딱 왔더니 하우스는 맞는데요. 버려진 지 2, 3년이 아니고 진짜 몇십 년은 넘었을 법한 상태였어요. 우와! 버려진 지. 오. 아예. 정말 다 삭을 대로 삭고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은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선명하게 땡땡 기도원을 봤는데 그것도 아예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철간판에 서 있던 위치는 맞는데 우와. 같이 온 동생들은 이제 짜증을 내죠. 아, 그냥 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이게 뭔 장난이냐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건 막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이 이제 하얘져요, 그냥. 예.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놓고 간 내 거 태블릿 PC 그리고 내 서류 가방, 내 거 점퍼, 내 구두 막 가봤어요, 그쪽으로. 예. 없어요. 없어. 뭐지? 나 어제 여기 안 왔었나? 밑바닥을 봤더니 미친놈 마냥 차를 돌린 흔적은 있어요. 예. 차를 막 왼쪽 오른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닥이 막 파일 거 아닙니까?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 나 분명히 어제 왔었구나, 내가 여기를. 근데 제 옷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어제 들어갔던 장판이 깔려있고 방석이 있고 막 불이 켜져 있고 하는 기도원일 수는 절대 없어요. 낮에 와봤는데. 미쳤다. 이 사람 미쳤다, 진짜. 그래가지고 일단 동생들을 다시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예. 이제 해서 가는데 기분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찜찜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뭐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때 동안까지는 그분한테 전화를 안 드렸었어요. 처음에 저를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화. 예.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수신이 안 되는 아예 그런 핸드폰 상태로 되어 있고 일단 전화 연결은 애초에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동생한테 얘기해봤더니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이런 거 그냥 그거는 못 잡는다. 얼굴도 본 적 없지 않냐. 근다고 그랬더니 그건 포기하라고. 근데 제 목 뒤에 생채기랑이 남아 있었거든요. 목을 잡혔으니까. 워낙 약오르니까 내가 혹시 경찰에 신고하면 그래도 이 대포폰이 어디서 발신이 돼서 기지국을 거쳤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이 경찰이면 그 얘기 듣고 사건 착수할래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혼자 형님이 공터 가가지고 형님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하고 싸우다가 생채기 났다고 이거 조사해달라면 형님은 해줄 거냐고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매장에 복귀해갖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별명이 박수무당이에요. 예. 이분이 막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분은 아니고 촉이 정말 좋아요. 영업사원이 몰래 낮에 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건 당구를 치러 가면 기가 막히게 전화를 하는 촉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촉이 좋은데 점집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는 양반이. 근데 저도 같이 몇 번 갔는데 진짜 점쟁이가 그 얘기해요. 너는 점쟁이가 됐어야 될 팔자다고. 너 촉 좋은 거 네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데 그분이 토속 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왜냐면 예. 저도 찜찜한 게 귀신도 붙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집에 애기도 있고 하니까 엄청 찜찜하더라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람의 농간인 줄 알았는데 오늘 갔다 오니까 귀신의 농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님이 자기가 아는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뭐 비방을 쓰든 뭘 하든 일단 제가 워낙 좀 찜찜해 하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몇몇 무당이 이런 얘기는 했다. 그 터에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재물이 하나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 않겠냐. 누구를 달래든 뭐라든 그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만 그렇죠. 그래서 네가 간 것 같다. 네가 거기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홀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자고 왔으면은 아마 넌 여기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네가 어떻게 용케 잘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 겪고 나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거는 둘 다 무서운 거네. 그래서 그 일 있은 이후로 제가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나오는데 회 뜨는 긴 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칼집을 딱 채워가지고 서류 가방에 딱 넣으면 딱 세워진 길이 맞은 걸 사가지고 제가 회칼을 갖고 다녔어요, 한때는. 예, 출장 상담 같은 거 갈 때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무기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일이 영업을 20년 하신 분들도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전 어쨌든 한번 겪으니까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한때는 좀 갖고 다녔어요.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에 제가 뭐 귀신을 보고 막 힘들고 이런 건 솔직히 없었어요. 네네. 꿈자리가 뒤숭숭한 건 있었어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영업을 하시는 제 선배들 변화별 일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예. 저희가 을의 입장으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던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다른 선배분들, 영업하시는 선배분들이 겪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 몇 가지 정도 예, 예.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막연히 제가 생각나는 거 한 3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돌민이한테 잠깐 말씀드렸던 추위 조절하기 힘든 사건 하나. 그쵸. 저 있고. 잠깐 들었는데도 이거 진짜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국내 꼬마님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고 가요. 예예. 자고 가시라고요. 어디서요? 여기 이제 시들무 이제 돌벤져스라고 있는데 거기 자고 가요. 저 집에 가서 자요. 딴 데서 안 자요. 못 가요. 자고 가세요. 아시겠죠? 대문 부시고 나간다니까요. 야, 진짜 레전드였어요, 오늘 이야기. 야, 근데 말씀을 워낙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진짜로. 미쳤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돌민님. 다음번에 진짜 또 다른 이야기 예, 예. 꼭 들려주시기 바래요. 예, 자고 가시고요, 예. 그때.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야기 끝나면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진짜 들었다 놨다 하네요. 처음엔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결국에는 귀신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된, 야, 이 정도의 일들이 있구나. 특히나 영업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장소를 많이 가실 텐데 진짜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업하시는 분들 항상 고생이 많지만 항상 사람도 귀신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